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전기차 iX 모델이고요. 삼천리 세종전시장의 김재원 매니저님이랑 오늘은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세종전시장 김재현 매니저입니다. 좀 새로운 전기차, 처음으로 작정하고 나온 BMW의 전기차다 보니까 외관 먼저 설명하고 시승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 그릴 부분이잖아요. 기존의 키드니 그릴이라고 하면 예전에 세로형으로 긴 그릴이 키드니 그릴인데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릴 자체가 좀 얇아지고 네모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 그릴이 이뻐 보일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현대적으로 예전에 키드니 그릴을 재해석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전기차에는 그릴이 별로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BMW는 키드니 그릴 자체가 하나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BMW의 상징성을 잃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이게 그리고 이 무늬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라이다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가 셀프 힐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벼운 손상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열을 받으면서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들어갔다고 해서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를 또 워셔액으로 닦아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워셔액은 또 BMW 이 로고를 손으로 누르시면 이쪽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후드가 이 모델 같은 경우 열리질 않아요. 고압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선들도 많고, 예전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엔진 후드를 열어서 오일 레벨링을 체크를 한다던가 가볍게 뭐 워셔액 보충 같은 경우는 저희 손으로 했었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이걸 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워셔액은 밖으로 빼놓고 이제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엔진 후드를 열리지 않게 전기차의 새로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의 레이저 라이트들의 디자인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새로운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싶고,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이제 저희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선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볼륨감을 많이 강조를 했고, 후면부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면부처럼 얇은 램프를 사용을 했는데, 그건 아마 이제 첨단 기술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요즘 계속 기술의 발전으로 헤드라이트가 얇아지고 엄청 작은 전고로도 광량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얇아지고 디자인적으로도 더 나아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밤에 시인성 자체도 BMW 레이저 라이트는 워낙에 좋아요. 300-400m 비추는 건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예뻐졌다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높이 빼고 X5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이는 X6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측면부에서 보면 완벽하게 정통 SUV는 아니지만 약간 외건형이 섞인 느낌, 약간 길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측면부에서 보시면 수직의 캐릭터 선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게 지나갈 때 보면은 차를 굉장히 웅장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앞뒤로도 굉장히 긴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옆에서 지나가는 차를 보면은 굉장히 위압감 있고 생소해 보이는 디자인에도 충분히 BMW의 아이덴티티를 담았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는 게 보조금을 받고 합리적으로 탈 수 있는 차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BMW iX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럭셔리를 지향하고 있고요. BMW라는 브랜드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 1억 2,260만 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무조건 못 받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프리미엄 제품을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iX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측면에서도 보면 휠이 굉장히 커요. 22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전비를 생각해서 휠이 작은 거부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뭐 기타 국산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비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일단 웅장하고 디자인이고 원래 BMW가 추구하던 운전하는 즐거움, 그런 걸 위해서 22인치 휠을 넣어놓지 않았나. 전기차라는 건 효율을 물론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는 지금 플랫폼 자체를 굉장히 경량화를 시켰어요. 지금 iX부터는 단독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도어를 열거나 트렁크 도어만 열어주셔도 카본 재질들이 막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만큼 효율적인 부분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어 같은 경우도 프레임이 없어요. 이렇게 엄청 매끈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생소하죠. 뭔가 보면 테슬라처럼 이게 이렇게 들려서 나올 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넣어서 당기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닫는다고 해도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끈하게 디자인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는데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아까 휠 디자인에서 나왔지만 전기차는 효율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작은 공기 저항 개수들까지 항상 디테일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변태 같을 정도로 집착을 하는 브랜드라서 이런 디자인 자체도 오히려 신선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iX의 공기 저항 개수가 0.25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 만든 세단이 0.24 정도, 그쵸. 그 정도가 되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0.28 정도의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고, BMW는 옛날부터 풍동 실험실을 구비하고 있어서 저항 개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변태처럼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디자인은 잘 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차들 같은 경우는 은색깔 그냥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로즈 골드로 해서 쭉 지나가는 걸 보면은 포인트를 너무 잘 준 것 같고, 보통은 크롬으로 장식을 하게 되는데 i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쁜 색깔의 마감재로 마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런 색감이 들어가는 차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X6 M50이라던가 성능을 강조한 차량들의 디자인적 포인트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 퍼스트 에디션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추후에는 이게 옵션이 될지는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면 가장 특이한 부분이,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 SUV에서 보던 이 파칭 라인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선이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차체와 트렁크를 나누는 선이 하나 있는데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트렁크를 열 때 게딱지 열듯이 그냥 다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바뀐 게 테일 램프. 이 테일 램프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입체적인 느낌이고요. 그리고 불이 들어오는 이런 느낌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따뜻한 느낌.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던 그렇게 블링블링한 느낌의 라이트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일체감이 있고, 지금 테일 램프가 이쪽 휀다이 옆에 쪽까지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이 차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체가 다 열립니다. 전체가 다 열렸을 때 브레이크 등이 이미 다 열린 상태로 위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 따로 또 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고가 나시거나 트렁크에 짐을 빼고 잠깐 비상등을 켜두셨을 때 비상등이 또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 기능을 마련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렁크는 500리터, 뒷자리를 폴딩했을 때 1750리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큰 트렁크입니다. 뒷자리 폴딩은 자동이에요. 이쪽에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기시면 돼요. 위 걸 당기시면 오른쪽 조수석 뒤쪽이 접히고요. 그 다음 아래 걸 당기시면 이 가운데와 운전석 뒤편 좌석이 접힙니다. 충분히 차 크닉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 지금 완전 폴딩을 했을 때 풀플랫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완전 플랫하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트가 조금 얇아져야 해요. 폴딩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승차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지금 iX의 제일 장점은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기할 수 없지 않았을까. 또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매트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체감상 크진 않으실 것 같으세요. 활용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뒷공간의 활용도를 보면 아마 X6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세우는 건 수동입니다. 세우는 건 수동. 자, 이렇게 뒷열을 딱 세워서 했을 때 이쪽 끝에서 끝에가 156 정도, 이쪽 끝에서 끝에가 110cm, 한 72cm. 요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누르고 만약에 중간에 걸린다 사람이, 그럼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도 다 대책 마련이 돼 있고, 이거 안 되는 차가 어딨냐 이러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안전 기능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선 후면 디자인은 여기까지 하고 내장도 한번 보죠. 자, 우선 실내로 들어오면 기존에 우리가 탔던 BMW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리 버튼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12.3인치 계기판, 14.9인치 내비게이션, 이 플로팅 타입으로 떠져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고 잡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원래 이 정도 흔들면 뿌직뿌직 소리가 나거든요, 웬만한 차들은. 근데 엄청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서 잡소리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핸들, 육각형 핸들, 뭐 헥사곤 뭐 어쩌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원래 헥사라는 게
크게 6개, 육각형이라는 뜻인데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잡아보고 보면은 불편하신 점 없으셨죠? 저도 타면서 크게 이질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디자인만 적응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런 거는 딱히 그런 게 없고, 이 가운데에도 개딱지처럼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이런 버튼들도 간소화됐어요. 맞죠? 네, 맞아요. 누르기 쉽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딱 방향대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고, 조작감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네. 이쪽이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지금 이 각도가 안쪽으로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누르기 편한데 이쪽이 이렇게 세워서 눌러야 돼요. 이렇게. 요거 빼면은 나머지는 다 부드럽고, 이런 플라스틱은 좀 아쉽긴 해요. 하나 또 새로운 UI가 들어가서 새 탈 것을 탄 느낌이에요.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전에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드라이브 7이라고 해서 7세대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었고, 지금 나온 iX 모델 같은 경우에 아이드라이브 8, 8번째 아이드라이브죠. 소프트웨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이 들어간 것 같은 이미지 자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부드러운 느낌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하나 걱정이 됐던 게, 물리 버튼들이 BMW가 굉장히 포기를 안 했었는데 iX에 들어와서는 물리 버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게 어디를 갔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저는 이 공조를 메뉴에서 들어간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첨단 느낌을 내고 싶었다면 이쪽에 터치로 그냥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운전하다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BMW라면은 뭔가 방법을 해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단축 화면들을 만들 수 있어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내가 자주 쓰는 건 앞으로 빼놓고 쓰지 않는 거는 안쪽에 넣어놓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해보면 넣고 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따로 떼줬네요. 하단부로. 냉난방 시스템 메뉴 들어가시면 통풍부터 시작해서 열선, 그리고 차량의 온도라던가 바람 세기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게 아이콘으로 다 표시를 해주긴 하지만 한눈에 들어오진 않네요. 이게 물리 버튼처럼 딱. 그쵸. 그렇게 직관적인 조작은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물리 버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안에서 설정을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추후에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 우리가 항상 봤던 크리스털 기어 노브라든지 이런 게 사라져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다만 크리스털로 똑같이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근데 한 가지 좀 그런 거는, 여기가 지금 나무 우드 이런 재질인가요? 맞아요. 지금 iX에 담겨있는 디자인 철학이 친환경, 편의성에 대해서는 집과 같은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디자인들도 굉장히 가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티가 좀 납니다. 글씨를 좀 크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제외하고는 다 마음에 들긴 해요. 이런 크리스탈 마감, 그리고 원래 우리가 봤던 그런 BMW 느낌의 버튼들. 맞습니다. 맞죠? 시동 버튼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전원 버튼이죠. 전기차는 시동을 건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원을 켠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또 키를 꽂을 수 있고 핸드폰도 꽂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제 핸드폰을 넣어보면은 딱 들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독특한 디자인인데 지금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기차들은 이런 하부의 공간들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라던가 컵홀더는 아래쪽 단으로 뺐고, 위쪽은 저희가 주행 시에 조작해야 되는 버튼들이 들어왔는데, 어찌 보면 버리는 공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핸드폰을 항상 이제 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감동스럽네요. 그렇게 일단은 뭐 디자인적으로는 이쪽에 또 로즈 골드가 들어가 있고, 열리는 것도 고급스럽게 열리고, 열선이 여기에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히트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시트 열선이 들어올 때 조수석은 이쪽 라인까지, 팔이 닿는 모든 부분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것들도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것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트의 느낌 같은 것들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그 지향하듯이 정돈된 호텔 혹은 뭐 잘 정돈된 소파, 그런 공간 안에 있는 느낌의 시트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시트가 별명이 있죠. 코브라 시트라고 해서 예쁘긴 하지만 악명이 높은 시트예요. 뭐 때문에요? 많이 불편하다고.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자마자 저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앉아보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맞아요. 편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문을 여는 버튼 누르면서 열면 열려요. 우리는 당기고 열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맞아요. 원래 그냥 누르면서 열면 한 방향으로만 힘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배터리 방전됐을 때도 여 밑에 따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고급지고 좀 BMW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새롭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 기능이 더 들어왔는데, 지금 BMW에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썬루프를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버튼 하나로 투명과 불투명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누구 탔을 때 자랑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초 정도면 그냥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데에서도 감각에 대한 피드백은 없어도 소리가 딱 내가 눌렀구나 하는 느낌을 확 줍니다. 선명하게. 진동 반응은 없지만 소리로 알려주는. 내부 카메라가 하나 추가됐는데 저희 이제 마이 BMW라고 하죠. BMW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전의 차량들은 차를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실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기들 놔두고 잠깐 앞에 뛰어가더라도 차 안에 볼 수 있다고 그거를 되게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배려죠. 운전자에 대한 배려고. 그리고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가 밑에 깔리고 가운데 지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조수석으로 굳이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 무리 없이 그냥 짚고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차량이 이제 패밀리카를 지향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좌석에 대한 얘기는 조금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뒷좌석으로 한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 매니저님 키가 굉장히 커요. 183, 4 정도 되시고 시트도 1열 시트도 뒤로 굉장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184의 성인 남자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1열 포지션을 넣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먹 한 개 넘게 X5보다도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인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X5보다 약간 더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시트가 기존 차량들보다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오히려 저는 앞에 시트보다 훨씬 편안한 느낌이네요. 기존 뭐 차량들을 리클라이닝 해놓은 것과 거의 비슷한 각도로 눕혀져 있어요. 불편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 뒤에도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되어 있고 각각 좌석 뒤에마다 C타입 2개씩 그리고 여기에는 순정 제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모니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이 홀에다가 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카시트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이거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 좋아요. 이거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트의 가죽도 이 옆에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경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바람 토출구도 가운데에도 있지만 저쪽 B필러 쪽에도 따로 한 개씩 마련이 되어 있어서 춥거나 더울 때 좀 더 빠르게 시원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열에서도 다 저기 온도와 이게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각도도 되게 앉은 상태에서 되게 편안한 각도예요. 2열에 통풍은 없습니다. 열선만 있고 그리고 이 밑에도 다 공간이 있네요. 이쪽에 턱이 있으면은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 공간에 좀 여유가 있어서 앉을 수 있습니다. 애기들이나 여성분들 앉으시면은 셋이 앉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충분하죠. 예, 이런 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전기차의 장점. 이렇게 김재현 매니저님과 함께 BMW iX40 모델 외관, 내장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타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또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주는지 그냥 일반인이 느끼는 느낌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